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인데요,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또렌저 차량인데, 리본카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죠.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서울 부산 왕복도 했었고, 그랜저 3.5 연비 테스트도 했었고, 이거 끌고 제주도까지 갔었죠. 거기에다가 K8과 비교도 하고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 이 그랜저에 대한 소식을 안 들려드린 지가 꽤 됐더라고. 신형 그랜저가 2022년 말쯤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로부터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신형 그랜저 7세대 GN7의 근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독특한 게, GN7이 생각보다 중고차로는 별로 인기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구형이었던 이 6세대 q 그랜저가 오히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가성비 있게 나왔길래 이 q 그랜저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걸까? 그리고 이 옆에는 또 다른 준대형 세단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구형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차량의 근황, 요즘 시세는 대략 어느 정도나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랜저 신형 GN7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GN7 신형으로 바뀌면서 구형 버전들에 비해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디자인이 그랜저를 필두로 해서 다른 모든 차량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랜저 필두라고? 알겠어. 네, 말 다시 할게요.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랜저까지 왔는데, 스타리아는 상용차니까 그거는 좀 예외하고, 승용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랜저를 시작으로 해서 소나타도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 페이스리프트 된 아이오닉 6조차도 요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현대자동차의 패밀리룩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랜저로 오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일단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사륜구동 들어가고, 프레임리스 윈도우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뭐 HDA2 들어갔는데 HDA2의 차로 유지 보조 2 버전 들어갔지, 정전식 터치 센서가 들어가서 핸들에 손만 얹고 있어도 핸들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갔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만큼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일 낮은 트림 프리미엄이거든요. 제일 낮은 그랜저의 가격이 4,3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랜저 XG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했던 때가 그랜저 풀옵션이 3,0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깡통이 4,300이야. 굉장히 많이 비싸진 시대가 됐습니다. 신차로는 작년 2023년 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됐던 차량들이 11만 대입니다. 그 중에 무려 6만 대가 하이브리드로 팔렸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아무래도 다소 비싼 가격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 실제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 차량입니다. 1년도 안 됐어. 한 10달 정도 된 차예요. 하이브리드고 현대고 제일 인기 많은 그랜저고 주행거리는 7,900k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신차가로 나왔을 때 가격이 4,800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가방어 잘해서 중반밖에 안 되지 않을까? 4,000 중반? 좀 더 쓰셔야지. 4,000이 됐습니다. 아니, 감가 엄청 됐는데? 1년 안 됐는데 800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많이 팔리는 그랜저야 지금? 아니죠. 얘는 제일 많이 팔리는 그랜저가 아니에요. 감가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이라는 그 가격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고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랜저를 깡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진짜 옵션 하나도 안 넣고 사진 않잖아요. 깡통을 사면 1열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 가장 기본형에다가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1열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강제로라도 어쩔 수 없이 옵션을 몇 가지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4,800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물론 실내도 더 커졌고 디자인도 예뻐졌고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아는데,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신차를 사는 것보다는 가성비, 좀 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800만 원 정도 신차가보다 더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쉽게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GN7의 인기가 생각보다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구형 그랜저 6세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거잖아요. 요 그랜저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얘는 신차가가 한 4,500만 원 정도 됐던 차예요. 트림 같은 경우도 제일 밑에 프리미엄, 르블랑,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행거리도 한 2만 킬로 정도 됐고 연식도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얘는 지금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옆에 신형 그랜저가 800만 원 가격가 됐으니까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감가돼서 1,000만 원 이상 된 거 아니야? 1,000만
1000만 원 정확하게 맞췄어요. 거의 딱 1000만 원 감가가 됐어요. 옆에 있는 애는 1년도 안 됐고 키로수도 많지 않은데 800만 원이고 얘는 2년이나 됐고 키로수 조금 있는데 1000만 원밖에 감가가 안 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신형 GN7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깡통에다가 옵션 한 두세 가지 정도 더했을 때 신차 가격이 4,800이었잖아요. 구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트림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옵션 몇 개를 더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4,500이었어요. 감가의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얘는 신차가가 4,500에서 1000만 원 감가가 돼서 지금 중고가가 3,500 정도예요. 신형 GN7은 800만 원이 감가됐다고 하더라도 4,000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뭐 자영업자들 다 죽네 뭐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단돈 5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저렴한 구형 그랜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 신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인기가 정말 많고 신차 판매의 6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도 정말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략 한 2022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2만 킬로 정도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솔린 2.5에다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세가 대략 2천만 원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트림보다 한 5,600만 원 이상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보다는 한 5,60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솔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난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연비나 이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야 한 5,600만 원 정도 더 주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주행거리가 1년에 13,000km 정도 돼요. 그런 정도면 사실 내가 하이브리드를 사서 그 하이브리드 좋은 연비로 차량 가격을 뽕을 뽑겠다 라고 하려면 보통 한 10만 킬로 이상 정도 주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 굳이 나는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5,600만 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한 2천만 원 후반 정도 되는 이런 q 그랜저들을 가지러 가는 거죠. 이 q 그랜저가 뭔가 이렇게 신형 그랜저 대비해서 옵션이 많이 딸리냐?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구형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들어간 걸 잘 고르면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계기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간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현대 마크나 이런 게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HDA1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후반에 그랜저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구형 그랜저의 2.5 가솔린이라든지 아니면 2.4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거죠. 나는 그랜저 이젠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이 요 K8을 찾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나왔죠.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고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뭐 사람들이 끌고 다니기 전에 택시가 먼저 나왔어. 택시가 이렇게 먼저 돌아다니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니 아이오닉 6 때도 그러더니 아이 이거 택시 전용 모델을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자신의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를 택시로 만나는 건 사실 소비자들도 원하진 않을걸? 솔직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택시 모델 먼저 내고 그리고 택시 모델로 같이 운영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나타 DM8 처음 나올 때 현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소나타를 이제는 더 이상 택시 모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DH 그거 쓰면 아니 예전에 한 마리랑 앞뒤가 다르잖아.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앞뒤가 다르잖아. 어이씨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K8 하이브리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2024년식이에요.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다 보니까 신차가 4,400으로 나왔던 노블레스 트림의 하이브리드가 10% 정도 감가가 돼서 한 4,0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얘는 워낙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감가가 한 400 정도밖에 안 됐지만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된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요. 아무래도 K8은 그랜저 대비해서 인기가 조금 낮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댓글 반응을 확인해보면 당연히 K8이 더 예쁘대. 근데 실제로 판매량을 놓고 보면 그랜저가 더 많이 팔려. 인터넷과 현실의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K8이 감가율이 좀 더 큰데 신차가 한 4,500에서 4천만 원 후반 정도 됐던 K8 하이브리드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중반대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의 하이브리드 K8이랑 구형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중고차 가격이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고 하면 그랜저는 그래도 감가 방어를 꽤나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지만 K8은 그래도 그랜저보다는 한 300~400만 원 이상 더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2018년 때 나왔던 그 그랜저 IG랑 K7을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2.5 가솔린 두 개 다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500만 원이나 났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감가 방어라든지 나중에 되팔 거를 생각해서 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구형 그랜저가 훨씬 더 낫겠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차는 내가 디자인 보고 내가 기준을 만족하면서 타는 게 제일 우선인 거지, 중고 감가 방어를 뭐로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이 K8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준대형 세단 하이브리드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확실히 GN7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800만 원 정도나 감가될 정도로 감가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신차가가 너무 높아서 감가가 아무리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대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아무래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발심이 있어서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고요. 구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되고 2만 킬로 됐다고 하더라도 감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애초에 신차가가 한 4,500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단돈 500만 원이라도 저렴한 구형 그랜저가 오히려 더 인기가 많다. 그리고 만약에 K8을 간다 그러면 요 구형 그랜저보다 훨씬 더 저렴한 K8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난 하이브리드 연비 다 필요 없어, 그냥 저렴한 게 무조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 2.5 가솔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하게 2천만 원 후반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준대형 세단의 근황, 하이브리드라든지 일반 가솔린 모델이라든지 어떤 차량들이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요 세 가지 차량들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택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